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익스트루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서페이스 와이어프레임 서페이스 메뉴에 해당되는 게 되겠는데,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이제 3차원 엘리먼트에 대한 내용을, 여태까지는 2차원 엘리먼트를 다뤘고요. 3차원 엘리먼트에 주로 사용되는 아이콘들을 다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은 서페이스 디자인에 들어왔고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원작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점을 찍고요. 이 상태에서 나와서 익스트루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익스트루드는 서페이스 아이콘에 있고요. 그래서 요분을 숫자로 입력하든지 이렇게 잡아당기든지 해서 익스트루드가 뭐 이렇게 압출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미러드 익스텐트라는 걸 똑같이 파트 디자인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반대편도 익스트루드를 좀 시키고 싶을 때는 좀 전에 만들었던 익스트루드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리버스고요. 미러드 익스텐션하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이 라인이 이제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단면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익스트루드가 먹는, 커브 하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껍데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익스트루드 기능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익스트루드 뭐 몇 번이나 제가 요 강의 요 명령어를 설명하기 전에도 익스트루드 했던 거를 여러 편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시범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번엔 두 번째 거 리볼브를 한번 다뤄서 재떨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볼브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좀 지우고요. 재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젠트 아크도 좀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좀 크게도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3포인트 아크, 탄젠트 아크 이용해서 하나 더 했네요. 탄젠트 아크 이용해서 좀 잘 못 그린 것 같으면 컨트롤 Z 눌러서 취소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탄젠트 아크 이용해서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단면을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볼게요. 익스트루드는 서페이스라는 아이콘 명령창에 그 부분이 되겠고, 엑시스를 보통 Z 엑시스를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Z 엑시스가 아닌가요? 엑시스가 이게 엑시스를 임의대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프로파일은 얘를 선택해주고, 레볼루션 엑시스는 Z가 아니었나 봐요. Y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반원, 180도니까 반일 텐데요. 요거를 36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를 확인하시죠. 재떨이 모양으로 만들려 했는데 비슷하게는 됐네요.
이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리볼브 시키는 각도를 바꿀 수도 있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는 한국말로 무슨 뜻이죠? 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를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 구는 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점 하나만 찍어 보던지, 그냥 크리에이시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피어를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대화창이 여기 뜨니까 센터를 크리에이트 포인트로 해서 원하는 0, 100, 0에다가 100, 0, 0에다가 센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레디우스를 100mm를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9로 하려면 얘를 해야 이제 9가 되는 거죠.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이 100mm인 9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 옆에 것만 해서 각도를 반구도 만들 수 있는 거죠. 180이라든지 270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270도까지 보든 330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구의 모양을 완성. 점 하나 가지고 구나 원통은 실린더죠. 점 하나만 가지고 구나 원통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또 원통을 한번 해봐. 원통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해서 100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디렉션은 Z 디렉션으로 올릴게요. 레디우스는 100mm를 좀 키워서 여러분들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게 하고요. 높이는 역시 100mm가 되게 해서 큰 높이를 얘도 미러 익스텐트가 있네요. 미러 익스텐트는 반대 방향의 구도 만들 수 있는 꼴이 되겠습니다. 뭐 구나 원통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이라는 게 있는데, 옵셋은 이 원통 가지고 옵셋을 한번 해볼까요? 원통이 이미 돼 있으니 옵셋은 간격 띄우기죠. 오토캐드에서는 서페이스를 찍어주고 옵셋을 뭐 20mm를 프리뷰를 해주면 20mm 간격으로, 리버스 디렉션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간격 띄우기도 할 수 있겠죠. 옵셋 기능으로 해서 여길 기준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리버스 디렉션으로 해주세요. 하면 그 안쪽으로 간격 띄우기가 되는 것을, 바깥쪽으로 또 간격 띄우기 하려면 여기를 잡고 해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근데 이게 계속 무한대로 이제 이 간격 띄우기를 바꿔서 컴퓨터를 시키는 거니까요. 우리가 간격 띄우기는 무한대의 크기로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윕 서페이스가 있는데, 스윕은 여러 가지 서페이스를 구형하는 명령이고요. 클릭 시 이런 대화창이 뜨는데, 스윕 서페이스는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 예제 따라하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서페이스와 가이드 커브를 이용해서 스윕 서페이스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서너 번째 후에 강의에 따라하기, 뭐 케첩병을 만든다든지 또는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할 때 스윕 서페이스를 쓰게 해서 따라하기를 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좀 이해하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윕 서페이스는 명령 차용으로는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스윕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네, 스윕 서페이스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이라는 게 있는데, 필을 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만들어서 걔를 축출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인을 이용해서 필을 좀 다루기 위해서 커브를 3개를 좀 그려보고요. 걔를 추출해 놓아서 추출을 이제 각각의 커브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걔를 추출한 상태에서 필 서페이스를 해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면 얘는 지금 같은 평면 내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추출하는 이유는 요걸 다른 평면으로 요걸 좀 하나씩 추출해내는 필요가 있어서 추출이 안 되나요? 네, 추출이 안 되네요. 그렇다면 얘를 하나는 빼고요. 다시 그려볼게요. 스타트 미케니컬 디자인에 와이프레임의 서페이스 디자인 워크벤치를 들어가서요. XY 플레이 하나씩 한번 그려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워크벤치로 들어가서 커브를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나는 선으로 얘를 채워야 될 테니까요. 또 얘를 지나는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출이 아까 안 먹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필을 해보겠습니다. 필이 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스케치 1이랑 2랑 3를 꼭 프리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막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필을 이렇게 해도 하지만요, 원통을 가지고 한번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메꾸는 것도 할 수가 있죠. 좀 전에 만들었던 실린더를 배경영에다가 놓고 하나 만들고요. 이게 레디우스가 100mm로 해서 레퍼런스는 Z 디렉션으로 해서 100mm의 원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필을 또 쓸 수가 있는데 서클을 이용해서 필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서클을 좀 채워주세요 하는 거랑 이 서클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필을 만들고 조인을 한번 해볼게요. 조인을 해서 이 속을 펴보게요. 얘는 지금 껍데기예요. 이 속이 덩어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를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선 얘를 조인 시켜서 하나의 껍데기로 만든 후에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로 입장해서 이 덩어리를 만들어 줘야 해요. 좀 전에 만들었던 조인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얘 툴에 하이드 시켜가지고 얼 서페이스 시키게 되면 이거 제가 반복적으로 이 덩어리인지는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 부분을 팔 수가 있잖아요. 1mm로 파지 말고 10mm로 이렇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덩어리인지 아닌지 파보면 알 수가 있어요. 10mm로 파면 이렇게 쉘이 되는 거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든 쉘을 모어를 클릭해서 어덜 티크니스 페이시스랑 디폴트 아웃사이드 티크니스를 또 10mm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바깥으로 10mm, 안쪽으로 10mm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쉘을 더블 클릭해서 얘는 0인 거랑
조금 이 두께가 좀 두꺼워지는지 아닌지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여기까지가 필에 대한 내용이고요. 원통 좀 전에 만들어서 해서 원기둥을 이렇게 한 거고요. 이런 3차원 곡선을 그린 거를 또 필 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곡선이 아주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곡선을 한번 천천히 좀 할 필요도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와이어프레임 앤 서페이스 디자인 워크벤치를 열어가지고 XY 플레인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들어가서 스플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다양한 기능들 중에 미러 트랜슬레이시 있고, 미러 로테이시 있고, 시메트리 스케일링 트랜슬레이. 시메트리가 있네요. 시메트리를 한번 레퍼런스를 유선을 기준으로 시메트리를 고선이 아닌가요? 제가 딱 원하는 게 안 나오네요. 시메트리가 아니네요. 시메트리가 아니고 트랜슬레이션이 될 것 같은데,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스케치1을 Z 디렉션으로 몇 미리를 100mm를 트랜슬레이트 좀 시켜주세요. 네, 트랜슬레이션이 맞네요. 생각보다 복잡한데, 그 다음에 라인으로 한번 연결해 줘 볼게요. 요 포인트랑 연결해서 라인을 묶고요. 또 라인을 넣어서 요 포인트랑 연결해서 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은 아까 보셨던 대로 요 부분이고요. 이 커브들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클로즈 서페이스가 되니까 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복잡하게 바꿔볼까요? 너무 단순하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없으시죠? 참, 이게 이렇습니다. 세상살이가. 이 사이에 애드 포인트를 하나 해주고요. 또 이걸 조금 복잡하게 얘를 포인트를 애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포인트도 좀 이거 포인트는 안 되겠네. 이 포인트는 넣어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포인트를 안 되네요. 이렇게 좀 몇 개 넣은 상태에서 얘를 조금 삑사리 나게 이렇게 좀 휘어서, 네, 이렇게 해서 좀 모양을 바꾸면 어떨까 싶네요. 이런 식으로. 네, 조금 휘어져 있어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해서 서페이스에서 필을 다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섹션 서페이스는 많이 보여드렸죠. 비행기 모양으로 여러 개의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비행기 날개 같은 거 그릴 때 이런 기능을 좀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플레인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커브를 만드는 기능이니까 플레인을 선택해 주는데 포인트 앤 플레인 리피티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스턴트는 5개를 만드는데 퍼스트 포인트는 000으로 크리에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크리에이트 라인을 해주는데 포인트를 해서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000으로 해서 스타트가 0이고 엔드가 포인트 디렉션으로 바꿔주면 편하게 가질까 아닐까 싶은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은 Y 디렉션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100mm 상태로 두고 요 안에 5개의 포인트를 두고 크리에이트 노멀 플레인 얼소를 하게 되면 5개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원을 그려서 이렇게 만드는 적이 있었는데요. XY 플레인 U 플레인이 되겠네요. U 플레인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들어가서 원을 그렸었나요? 타원을 그렸었나요? 원을 그리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원에 이 지름을 30mm로 원을 하나 그리고요. 세컨드 플레인으로 가서 얘는 30mm가 아니고 50mm의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mm로 그릴까요? 50mm로 한번, 이게 곡률이 안 맞아서 60mm로 한번 해볼게요. 곡률이 안 맞아서 혹시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시도는 해보는 거지. 이게 어차피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거는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대끼리가 되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캡스톤 디자인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작품 활동도 하고 그럴 때 이 카티아나 이런 쪽이 많이 하겠죠. 그때 이제 써먹으시려고 여러분들이 카티아 이용해서 도면도 그리지만 이거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해석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활용을 한다면 좋은 작품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젊었을 때 익숙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불편한 게 될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여러분들이 이 툴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좋은 작품들을 설계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고, 심지어 자동차 이외에도 항공기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친구들은 탱크를 또 그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설계를 하는 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장시간에 걸쳐서 6개의 플레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 요거 할 때 좀 설명을 길게 드려서 좀 말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좀 지루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멀티 섹션 솔리드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네. 이게 곡률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곡률도 엄청나게 주긴 좋네요. 이렇게 멀티 섹션으로 도자기 형태로 지금 만든 거로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만 조금 키워볼까요? 이 부분을 120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웃기기 형상으로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선 모양으로도 바꿀 수가 있네요. 이런 게 멀티 섹션스 서페이스고요. 멀티 섹션스 서페이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으니
블렌드는 커브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게 블렌드고요. 이런 것들은 따라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어프레임 앤 서페이스의 다양한 그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